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7일 기의 첫 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 태상왕이 평주 온천에 가니 임금이 금교육 임시초소에서 전송하다. 태상왕이 평주 온정에 가니 임금이 금교육에 장전을 설치하고 전송하였다. 임금이 황궁하니 백관이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각사의 장막을 바라보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이번 행차는 구전에도 없이 가만히 갔었는데 뭘 번거롭게 출령할 것이 있는가? 정승이 왔느냐 하였다. 좌우가 말하기를 우정승 조영무가 좌정승 하윤이 한경에 가는 것을 전송함으로 인하여 미처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금에 명하여 급히 장막을 걷어치웠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지를 청량할 사목을 올리니 그대로 따르다. 어진 정사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날에 각도에서 전지를 청량한 바가 경하고 중한 것이 고르지 못하여 혹은 원망하기에 이르고 바닷가에 있는 땅에 이르렀으는 곧 청량을 하지 않았고 또 그 결실되고 결실되지 못한 것을 공평하게 다품치 못하여 결실된 것은 조세를 면하고 결실되지 않은 것은 도리어 조세를 바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각도의 도장을 세분하여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서 그 결실되고 결실되지 못한 것을 조사하고 그 중에 다품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자는 육전에 의하여 3품 이상은 보고하여 논제하고 4품 이하는 직접 결단하게 하소서. 각도의 전지를 모두 다 청량하여 묵은 땅과 개간된 땅을 물론하고 문부를 만들어서 비로소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만일 전지는 많고 사람은 적어서 쉽게 청량할 수 없거든 감사에게 통보하여 각 관의 수령 및 신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자를 시켜서 도를 나누어 청량하여 끝내 민생을 편케 하고 그 중에 공평하게 청량하지 않아서 후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경차관이 육전에 의하여 논제하고 경차관이 고찰을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가 고찰하여 신문에서 출적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회 실시와 출입시 위의 것을 갖출 것을 청하다. 사관원에서 조회를 볼 것과 또 출입할 때 백관을 거느리고 의위를 갖출 것을 청하다. 소는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일마다 조회를 보자는 일로서 소를 갖추어 아뢰어 곧 유윤을 입었사온데 지금 이미 두어 달 만에 또 조회를 보지 아니하여 군신이 서로 접하는 예가 거의 패하고 해이하게 되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일마다 정전에 납시어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들으시어 군신의 예를 가르치고 상하의 정을 통하게 하소서. 신등은 또 생각하옵건대 임금이 나가면 신하가 따르는 것이 예입니다. 이달 초 6일 금교에 나가실 때 대간과 형조가 모두 수행하지 못하고 의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또 초 7일에 백관들이 문 밖에 나가서 지영할 적에 백관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도록 독촉하셨으므로 백관들이 분주하여 위의를 잃고 길에서 엎어져 넘어져서 대소실로가 실망하지 않은 이가 없었사오니 존엄을 보이는 바가 아닙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1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의정부 사인 최부를 탄핵하니 임금이 사관원 관리를 hil문하다. 의정부가 미처 대가를 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영무가 이를 보지 않았다. 임금이 좌사관 대부 이은과 우정원 정촌 등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조회를 보지 않은 것은 유고한 때문이고 조회에 임하기를 싫어하여서가 아니다. 비록 조회를 보지 않더라도 날마다 정부, 삼군, 육조, 사관 등을 접견하고 이르더니 어찌 대간을 거느리고 조회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가.
또 임금이 나가면 신하가 따르는 것이 예의지만은 그러나 전일에 교회에 나갈 때에 대강과 형조를 거느리지 않은 것은 하룻밤만 자고 곧 돌아오기 때문이었고, 태상전에 문안할 때에 각사의 시위를 제패하는 것은 태상왕께서 번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은밀한 큰일이라면 사리가 마땅히 봉장하여야 하지만은 이러한 일은 대궐에 나와서 직접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말하였다. 초 7일에 환가할 때 조정승이 미처 지영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승이 신도에 가는 것을 전송하느라고 그러한 것이고 다른 일 때문은 아니었다. 천도를 당하여 공무가 한창 바쁜데 사인을 탄핵하여 정부가 사진하지 않아서 공무가 패하고 풀리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제주의 조공선 한 척이 침몰되어 44명이 죽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우정승 조영무에게 출근을 명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대비와 함께 한양으로 이어하니 임금이 보훈원에서 전송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은집이 윤향에게 모진 욕을 한 신극례를 사은부에서 탄핵하다. 윤향에게 욕을 한 까닭을 물은 것이다. 임금이 장령 서선을 불러 명하기를 극례는 신도의 이궁을 수습하는 역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들이니 탄핵을 당하여 이를 패하고 있다고 하니 이어한 뒤를 기다려서 다시 탄핵하고 아직은 미루어 두라 하였다. 헌부에서 상송하여 제청하였으나 또한 회답이 없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동맥 천모가가 왕교화적과 함께 명나라로 떠나갔다는 보고가 있다. 여칭이 보고하였다. 맹가 천모가가 말하기를 이행이 개품한 일을 황제가 비록 유윤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만일 이때 입조하지 않으면 허출이 반드시 내 백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입조한다 하고 이미 9월 초 3일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신은 아우인 어허리를 임시로 만호를 삼고 주었으며 오동참에 머물러서 국가의 행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김첨, 한이, 한임을 경외 종편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언에게 삼도의 양전에 대한 일을 의논케 하다. 의정부 6조 및 대언에게 명하여 삼도의 양전에 대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상수하여 정지하자고 청하니 경들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지 의정부사 유양이 대답하기를 천도와 양전은 모두 큰일이니 겸해서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충청도는 경기에 가까우니 역도를 징발하고 경상도는 풍수의 재앙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전라도 한도에만 원리를 더 보내어 청량하고 나머지 두 도는 풍년을 기다리소서 하였다. 이에 의정부에 내려서 다시 의논하니 병조판서 남재, 호조판서 이지 등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는 흉년이 들고 경상도는 절반은 수재로 인하여 손국이 되었습니다. 천도하는 것이 큰일인데 어찌 급급하게 전지를 청량하여 백성을 소요시킬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와 육조의 조계 때에 재상이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그 직책인데 어째서 미리 말하지 않고 양전관이 이미 출발한 뒤에야 말하는가 하니 제등이 다시 아뢰었다. 양전 경차관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형조 정랑 김지를 경상도에 보내 곡식의 풍흉을 조삭게 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성등암 소속의 토지 100개를 상왕의 원당인 화장사로 이속하다. 상왕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경차관 조흡을 동맥 가천모가에게 보내어 함께 명나라에 가게 하다. 동맥 가천모가에게 설유하여 왕 교화적과 함께 입조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세자가 그를 암송하지 못하자 학문에 열중하도록 독려하다. 명하여 세자전에 황관을 두어 사람에게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글을 외우도록 명하니 세자가 외지 못하였다. 임금이 황관에게 종아리를 때리고 하교하기를 만일 후일에도 또한 이와 같으면 마땅히 서영관을 죄주겠다 하고 문학 허조를 시켜 이 말로써 세자에게 경고하였다. 세자가 밤에 참군 신보와 더불어 글을 읽고자 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제의를 입은 강원도 여러 고을의 조세를 감면하다. 그대로 따랐다. 회양과 정선은 풍제로 인하여 화국의 3분의 1이 손상되었으니 그 조세를 미, 포 반반으로 하고 춘주와 양주, 간성, 통주, 우계는 풍제, 수제, 충제로 인하여 화국의 2분의 1이 손상되었으니 그 조세를 포로 바치게 하고 삼척, 울진, 평해, 고성은 풍제, 수제로 인하여 5분의 4가 손상되었사오니 그 조세를 명쾌하소서.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답의 손실을 담험하는 법을 아뢰다. 분수로 답험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민망하게 여깁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손에 따라 손을 주어 공사를 편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계품사 조사덕이 경사에서 돌아와 동맥 가천모가에 대한 일을 아뢰다. 동맥 가천모가의 일로 황제께서 선유한 내용 중에 지난달에 동북면 11처의 인민 2천여 구를 이미 모두 청한 대로 허가하였는데 어째서 하나의 맹가천모가를 아끼는가. 맹가천모가는 황후의 친족이다.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오게 하는 것도 황후께서 원하는 것이다. 골육이 서로 만나보는 것은 사람의 대륜이다. 짐이 너의 토지를 빼앗았다면 청하는 것이 가하지만은 황친 천모가가 무엇이 너에게 관계되었는가 하였습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황제의 선유를 드리니 황송하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지나간 일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도모할 수 있다. 천모가를 마땅히 독촉하여 보내되 늦출 수 없고 배신을 보내서 진정하는 것도 역시 늦출 수 없다 하고 참천 이 숙번을 불러 의논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천추사 윤목이 동맥 가천모가에게 대한 황제가 지시한 내용을 전하다. 경사에서 돌아왔다. 윤목이 와서 선유와 성지를 전하다. 영락 3년 7월 초 5일 일찍 봉천문에 조회하고 고두할 때에 황제가 병부 상서를 시켜 조선에서 온 사신 맹가천모가의 일을 묻길래 조선국왕이 지극히 정성스러운데 어째서 보내오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병부 상서가 성지를 받아가지고 금수교에 가에 이르러 묻기를 맹가천모가가 어째서 오지 않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흠차 천호 왕교화적이 3월 11일에 왕경에 이르렀사온데 전하께서 치규를 받고 배신 곽경의를 시켜 그달 19일에 왕교화적과 함께 맹가천모가가 사는 곳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4월 26일에 왕경을 떠났으므로 그들이 간 뒤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맹가 천모가는 어디에 사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조선 경내인 두만강가에 삽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왕경에서 25육일의 노정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다 듣고 나서 종붕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조반을 먹은 뒤에 예부상서 이지간과 조실랑 금의위 관원들이 성지를 전하고 묻기를 맹가 천모가가 어째서 오지 않는가. 태조 고황제 때 운남으로 귀양 갔던 인물과 외에게 잡혀갔던 인물들을 황제께서 모두 돌려보내었고 간해의 성이 김신 재상이 지면의 일로 인하여 와서 아뢰기를 국왕의 조상의 분묘가 있다 하므로 황제께서 2,000명의 인구와 지면을 모두 너희에게 주고 너희 조선을 사이와 함께 보지 않았으니 황제의 지성을 전하가 알 것이다. 9번 효성하고 순종하였더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9번 잘한 것까지 모두 없어진다. 한 개의 천모가가 무엇 하는가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황제의 전심하시는 바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맹가 천모가의 일은 신등이 오던 날에 재상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맹가 천모가의 과거의 근본을 말하면 맹가 천모가가 태조 고황제의 백성이냐 너희들의 백성이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넓고 넓은 하늘 아래 왕신이 아님이 없으니 어떤 것이 태조 고황제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왕교화적이은 내 나라 땅에서 왔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돌려보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재차 묻기에 대답하기를 똑같이 하였습니다. 초 6일 사경에 오문 밖에서 병부 상서가 조방에 있으면서 묻기를 내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의 재상이 왔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온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맹가 천모가 일로 왔는데 맹가 천모가는 어째서 오지 않는가. 황제께서 저기 하시던 처음에 고명과 인장을 주셨으니 황제께서 너희 조선을 지극히 중하게 여기신다. 한 개의 맹가 천모가를 머물러 두어서 무엇을 하려고 보내지 않는가. 보내는 것이 옳은가 보내지 않는 것이 옳은가 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성지가 있으므로 전하께서 간해에 1만 필의 소를 2석 달 동안에 준비하여 보냈으니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을 다해 황제께 향합니다. 이처럼 성지를 순히 할진대 한 개의 맹가 천모가를 어째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맹가 천모가는 다만 자신의 연고가 있어 오지 않는 것이니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계품사 이행이 동맥과 천모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전하다. 선유와 성지를 전하였다. 영락 3년 7월 10일 이른 조회 뒤에 예부상서 이지간과 좌시랑 양, 우시랑 조, 급사 중 한 사람 등이 오문 바깥 중도에 위에 이르러 두 사신과 종관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성지를 전하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왔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인구를 계품하는 일로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묻기를 무슨 인구의 일인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3월 11일에 흠차 천호 왕교 화적이 싸가지고 온 치규 내에 동계원 모련지면 만호 맹가 천모가가 짐의 명령에 공경하고 공손하여 조정에 복종함으로 지금 천호 왕교화적을 보내어 치규를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한다. 길이 왕의 나라를 경유하니 한 사람이 사신을 보내어 동행하라 하였으므로 이에 배신 곽경희를 시켜 왕교화적과 함께 같이 가게 하고 맹가 천모가에 대한 일을 황제께 아뢰어서 아시게 하려고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묻기를 우리가 조선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데 너희 나라 국왕이 점친인 사람을 붙잡아 두고 성지를 한편쪽에 치워놓고 맹가 천모가에 대한 말로서 와서 아뢰기를 이미 그는 절제를 받았다 하니 맹가 천모가가 대단하냐 왕자가 대단하냐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국왕께서 점친 일을 알지 못하고 험차하신 왕 천호도 일찍이 점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맹가 천모가가 살고 있는 곳이 모련이 아닙니다. 만일 본인을 찾는다면 어찌 한 번도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절제를 받아 요긴한 곳을 방어하여 공이 있는 사람인데 왕교화적 전호가 굳이 가서 초유하였고 또 그가 다른 아랠 일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의 배신이 자주 와서 조회하였는데 만일 명령이 있었다면 국왕이 어찌 감히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가내에 10처 지면의 사람들을 추청할 때 어째서 맹가천모가 이름은 없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가내에 초유하는 문서에 일찍이 본인의 이름이 없었으므로 다만 10처의 두목 이름만 아래고 그 토지의 인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허가를 받은 10처 안에 있는 경성 지면의 강가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이미 황제의 점친이고 또 저 사람을 중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다. 너가 와서 개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지면에 대한 일을 자세히 말하면 어찌 허가하지 않겠는가? 누가 너희들과 지면을 다투는 것인가? 너희가 본인을 붙잡아서 머물러 두는 것이 모두 간사하고 속이는 일이다. 황제께서는 하늘과 같은 도량이 있으므로 용서하지만은 우리들 예부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신등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일찍이 국왕 전하께 아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는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니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들의 돌아가서 국왕께 말하여 곧 그 사람을 보내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시의 예부의 세 관은 이동관, 회동관 앞 청사에 이르러 두 사신과 종관 등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 너가 아침에 말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황제께 모두 아뢰었더니 황제께서 이르기를 맹가천모가는 일찍이 문서가 있어 내게 이르렀는데 저 사람들의 문서가 너희들이 말한 이야기와는 같지 않은 것이 많다. 너희들에 관한 일이 아니나 너희는 저 사람들을 간섭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나를 볼 것이다 하였다. 당초에 너희 국왕에게 묻지도 않고 사람들을 시켜 너희 나라를 격려하여 가게 하였는데 다만 너희에게 한 사람만을 시켜 반송하여 가게 한 것이다. 천추절을 할애하러 온 사신은 여기 있다가 절일이 지난 뒤에 돌아가고 너희는 먼저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11일에 일찍 조회하고 하직한 뒤에 오문 종북 밑에 여러 오랑캐의 사신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예부의 세관원이 와서 성지를 전하고 묻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곧 하직하고 돌아가는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국왕이 맹가천모가에 대한 말을 아뢰고자 하여 온 것은 옳다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신등은 별로 다른 일도 없고 어제 먼저 돌아가라는 분부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머물러 지체하지 못하고 하직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전하기를 일기도 몹시 덥고 먼 길에 피로하였으니 며칠 동안 쉬었다 가게 하든가 천추 절리를 지나서 가게 하라 하시었으니 너희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모두 황상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어제 너희들에게 성지를 전하여 준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가 하므로 먼저번에 말한 바를 하나하나 외워서 대답하여 들려주었더니 기뻐하며 도로 들어갔습니다. 미시의 예부에서 주객사가 원외랑 사비를 시켜와서 말하기를 나중에 온 사신도 가지 말고 머물러 있다가 경하가 지난 뒤에 먼저 온 사신과 함께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25일에 일찍 조회하고 하직한 뒤에 예부상서 좌우시랑 등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국왕이 보내온 맹가천모가의 일을 아랜 사신이 오늘 하직하고 돌아가니 신 예부에서 저들에게 문자를 주어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주문하여 온 말이 같지 아니하고 또 어떤 기묘한 일도 없으니 다만 그렇게만 저들에게 말하여 돌아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암량위 전한 전 판사 이덕씨를 강화로 귀양 보내다 신문고 전 판사 이덕씨를 강화로 내치었으니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덕씨가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든 죄를 논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호군 이등이 오결이라 하여 북을 쳐서 신문하였다. 헌부에서 또 말하기를 등이 소사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상총을 기망한 것이 심하오니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죄를 논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호조 참이 이 현을 경사로 보내 동맥과 천모가의 일을 아뢰게 하다. 영락 3년 9월 16일 배신 이행 등이 경사에 돌아와서 예부상서 이지강 등의 관원이 험전한 선유와 성지를 전해받아 싸운데 이르기를 맹과 천모가는 어째서 보내지 않고 또 와서 개품하지 하는가. 너가 와서 개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지면 사정을 자세히 말하면 어찌 허가하지 않겠는가. 누가 너희와 지면을 다투는 것인가. 너가 돌아가서 국왕에게 말하여 알려서 곧 그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하시었습니다. 신이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살피건대 맹과 천모가는 소방의 지게인 공험진 이남으로 황제께서 허락하신 10초 안에 경성 지면 두만강가에 사는 사람이고 또 일찍이 신으로 하여금 출발시켜 보내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주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의 장계와 동북면 도순문사 여칭의 정보에 의거하면 맹과 천모가가 험차 천호 왕교화적 등과 더불어 본년 9월 초 3일에 발정하여 경사로 갔다고 하오나 신이 오히려 명백한 것을 알지 못하여 지연될까 염려해서 당일로 즉시 상옥은 조흡을 보내어 밤을 도와 만호 맹과 천모가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독촉하여 조정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봉상령 썰레에게 동영위에서 도망친 군사 10명을 요동으로 압송케 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왕사 자초의 졸기 유구를 회암사 부도에 안치하다. 그 뼈를 회암사 부도 안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다. 태상왕이 일찍이 자초를 위하여 미리 부도를 세웠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2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왕사 자초의 부도, 법호, 비명 등의 일을 그만두게 하자고 청하다. 대개 그 문의의 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유아를 접견하고 경사를 토론하여 사도를 숭중하고 이단을 배척하였으며 사사의 토정과 노비를 삭감하였으니 진실의 근고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가만히 보건대 자초는 천례에서 나와 살아서도 취할 것이 없고 죽었어도 이상한 자취가 없사온데 전하께서 그가 일찍이 왕사가 되었다 하여 예조에 내려서 부도, 안탑, 법호, 조파, 비명 등사를 상정하게 하시니 전하의 전일의 아름다운 뜻에 어긋나는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미 내리신 명령을 정침하시어 사람들에게 신을 보이소서 하였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다만 상왕의 명령을 받은 것뿐이다 하였다. 관원에게 또 상언하기를 간원에서 또 상언하기를 중자초가 왕사의 이름을 분수 없이 받았으므로 식자들이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또한 비수합니다. 장차 죽을 때에 미쳐서는 신음하고 통곡하여 병인과 다를 것이 없었고 다비한 뒤에도 또한 이상한 자취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입탐, 시호, 탐명, 조파, 비명 등사를 파하고자 청하여 윤호를 받았사온데 지금 그의 문도, 선사, 신총, 신당, 입선, 신우 등이 임의로 해구를 안치하고 방자하게 광탄한 일을 행하여 밝은 시대를 더럽히니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사의 영을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주상을 국문하여 율에 따라 논지하고 그 소재관으로 하여금 그 탐묘를 헐어버리고 그 해고를 흩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오매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10분 태종원년 9월 2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천인이 양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하다. 의정부에서 수판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공사천자가 양녀로 서로 혼인하는 것을 병술년 정월 초 1일부터 이후로는 일체 모두 금단하고 그 중에 영을 범한 자는 다른 사람의 징고를 허락하여 남자 여자 및 주혼자와 본주로서 정상을 알고도 금하지 않는 자는 율에 따라 논제하고 포 200피를 받아서 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강제로 이혼시키면 남자 여자 및 그 소생은 속공한다. 본주가 정상을 알지 못하는 자는 논하지 않고 그 노비도 또한 속공을 면한다. 이 법을 정한 달 이전에 서로 혼인한 자는 이 한계에 들지 아니한다.